자, 잘 쉬셨습니까? 뭐 첫 번째 시간이라 오늘 오리엔테이션 겸사해가지고 시험 공부하는 요령이랄지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새벽부터 뭡니까 농기구를 들고 나와서 밭을 매야겠죠. 그죠? 우리나라 시조도 있지만 미국, 영국의 속담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쟁기 아니 이러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상한 시조도 있죠. 정철인가 누가 이상한 시도 썼는데 그만큼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스터디를 해라. 혼자 공부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아니 너 이거 아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효과가 2배가 넘어가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동영상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달라. 아시겠죠? 빨리 내 것으로 만들고 반복해가지고 한 번에 끝장을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올해는 1년은 뭐 워밍업, 내년에는 더 기본, 그 다음에 뭐 후년에는 문제하고 5년 잡아가지고 5개년 무슨 경제 5개년 계획입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칼에 그거 뭐 할 것도 없다. 더 해봤자 내용도 없어요. 시험 공부라는 게. 아시겠죠? 지금 행정학 시간이지만 전 과목이 뭐 제가 영어 강사를 10년 했다고 했습니다만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영어도 하루에 3,000개 단어 한번 3,000개를 보는 거예요. 내일 또 3,000개 보고 100개라도 남아요. 아시겠죠? 100개 남습니다. 남으면 되는 거죠, 뭐. 나중에는 저절로 알게 돼요. 절대적으로 암기를 한다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반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만.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자, 두 번째 시간인데 행정의 의 나와 있죠.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모든 게 이중적이지만 행정은 특히 이중적입니다. 행정의 양면성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줄 한번 보세요. 행정은 말이죠.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치적 성격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적 성격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관리 포인트를 주세요. 그동안 정치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정치에 하수인이 된 것 같죠. 그죠? 쩔쩔 매는 거예요. 정치 국회의원만 나타나도 꼼짝 못하고 지금은 꼼짝 않죠. 움직이죠. 저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게 뭡니까? 경영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경영은 뭡니까? 일반 사적인 개념이죠. 그죠? 뭔가 남겨야 되죠. 얘들도. 이게 바로 행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치적 성격과 관리, 즉 경영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게 행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스 속에 요약 정리해놨죠. 본 교재는 박스 속에 있는 게 그중에도 또 중요한 걸 박스에다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택배 올 때 박스에다 가지고 오죠? 중요한 거예요. 역시 박스는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행정은 공공문제 해결 목적이다. 절대 안 나오죠? 됐습니다. 세 번째, 정책 결정은 정치적 측면과 정책 집행 관리는 기업 경영 측면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 정치적 측면에서 대표적인 게 정책을 결정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정책 결정이 대표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책 결정할 때 행정부서 합니까? 아니면은 일반 민간인이 합니까? 행정부서 하겠죠? 장관들 모여가지고 국무회의 하죠? 정책 결정하죠. 이렇게 하자.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에 대한 정책 결정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나올 것 같죠? 안 나와요.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본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기출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거 안 물어봐요. 기본 베이스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구체적 내용. 자, 정치 이렇게 나와 있죠. 이해관계, 대립, 갈등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권위적 결정을 정치라고 합니다. 정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당과 야당 싸우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 죽음과의 싸움. 마지막이 죽음과의 싸움이죠. 천국 갈까 말까 여기 싸워야죠. 천국 가고 싶다. 싸워야겠죠. 극락 갈까 싸워야겠죠. 마지막까지 싸워야 해요. 우린 투쟁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놀래요? 투쟁한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사회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가치 권위적 배분. 이스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험에 실제 안 됩니다. 이스턴은요, 시험에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은 환류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류 모델.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이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했죠. 잘 되면은 일정 부분은 다시 재투자하는 거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다시 돌아오는 거. 잘 됐을 때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피드백. 이걸 환류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투입 산출. 이런 이론을 폈던 사람이 바로 이스턴입니다. 이 사람은 투입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처럼 이익단체라든가 집단이죠. 이런 것이 중요하고 산출에서는 정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정부가 중요하다. 시험에 나오겠습니다. 관리 모델 알아두세요. 돌았다. 돌았다는 것은 머리가 돌았다는 게 아니라 순환한다 이런 뜻입니다. 순환한다. 아시겠죠? 사회에서도 나옵니다. 내일 사회 하시죠? 내일 시간에 또 나올 거예요. 지금 사회 과목이나 행정학 과목이나 30%가 똑같아요. 전 과목이 비슷합니다. 전 과목이 거의 비슷해요. 안 그럴 것 같죠? 내일 한번 수업 들어보세요. 비슷한 얘기 또 나오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정당 정치, 정책 결정, 가치 판단, 새 국면이다. 안 나와요. 줄 긋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라는 게 있죠. 주어진 목표 또는 결정의 정책의 효율적 달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번 줄 보세요. 플랜 2C입니다. 플랜 2C. 플랜은 뭐예요? 계획을 잡는 거. 행정은 계획이 있어야겠죠. 모든 게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는 뭡니까? 실행. C는 뭡니까? C는 뭐죠? 관찰이라는 게 아니라 평가란 말도 씁니다. 영어에서도 평가. 아시겠죠? 사후 평가를 C라고 그럽니다. C. 평가를 받다 이런 뜻입니다. 평가. C라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죠? 영어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어 용어입니다. 그죠? 매우 중요한데 평가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평가를 잘 받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일로 가서 다시 투입해야 됐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평가가 나쁘게 나왔다 그러면 파기. 없애버리는 거죠. 법으로 말하면 뭡니까? 법을 폐지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평가를 좋게 받으려면 뭐예요? 산출이 좋아야겠죠. 산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정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입 부분은 누굽니까? 투입은 이익 집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적 집단 이런 사람들이 투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본교재가 짧기 때문에 하루에 30페이지 정도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담 없겠죠? 다른 뭐 1000페이지 되는 책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페이지 나가야 될 거예요. 100페이지 나가면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 못 해요. 내일 또 사회에 또 뭐, 딴 거 뭐죠, 내일? 국어도 해야죠. 시도 외워야죠. 소설도 써야죠. 잠 안 와요. 거기다 이 행정학까지 100페이지 나가봐요. 집에서 살림도 해야 되는데. 예? 저 같은 경우 살림도 거들어야 되는데. 아주 이 손에 아주 이 습진 걸렸어요. 자, 플랜 DC 줄 딱 끄시고 이게 시험 출제됩니다. C의 의미를 알아두세요. C는 바로 뭡니까? 평가다. 보다가 아닙니다.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평가 말고 또 뭡니까? 평가를 했으니까 통제라는 뜻도 있겠죠. 통제라는 의미도 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통제라는 뜻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거 하나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4번 뭐 행정은 인적 물적 자원 확보하는 것이다. 역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주 구름과 같은 얘기죠. 뜬 구름과 같은 얘기예요. 아, 멋있죠? 행정은 인간의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행정학은 말이죠. 뼈대를 이렇게 추려놓으면 몇 개 안 돼요. 한 30개밖에 안 돼요. 다 살, 그 다음에 뭐 머리카락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없어요. 행정법의 10분의 1, 사회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부담이. 가끔가다 영어로 나온 사람 이름 때문에 골치 아프지. 그것도 맨날 나온 사람이 나와요. 왜?
출제하신 분이 영어로 이렇게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옛날 쓴 거 그대로 뭐라죠? 드래그를 하거나 그거 해가지고 그대로 해요. 아시겠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왜? 영어를 다시 쓰려니까 또 피곤한 거예요. 잘못 쓰면 또 요구도 먹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썼던 걸 또 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가치, 팩트, 밸류 이런 말이 있죠. 밸류는 뭡니까? 가치라는 게 뭐예요? 당위의 문제에 속한다. 가치라는 게 뭡니까?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어떤 요소를 가치라고 그러죠. 아주 가치 있네. 판단해야겠죠. 그러나 팩트는 뭡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죠. 여러분들 아르헨티나 옆에 어떤 호수가 있었어요. 호수가 있었는데 이런 큰 바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조그만 돌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호수. 마을이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이 말이죠. 이 돌이 껴가지고 안 이쁘니까 돌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제거했는데 그러니까 다음 해에 이게 굴러 떨어져가지고 말이죠. 쓰나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돌 있는 것 자체 뭐예요? 팩트라는 겁니다. 팩트. 아시겠죠?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나갈 때마다 이 돌을 함부로 안 차요. 피해가죠. 왜? 그 돌이 중요하니까. 지나갈 때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고양이 봐서도 함부로 안 해요. 왜? 불교에서는 축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선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뭘 인사를 좀 해요. 양홍이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만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걸 팩트라고 그럽니다. 팩트는 가치 판단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이 점 행정하기 재밌어요. 영어도 나왔다가 경제학 나왔다. 그죠? 영어 공부가 찍고. 자, 그래서 이거를 밸류를 다른 말로 졸렌이라고 합니다. 졸렌이라고 그래. 이걸 당위라고 합니다. 당위.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되면 당위. 뭐뭐 해야 되는 것. 아시겠죠? 나는 당신과 결혼 꼭 할 거야. 사랑하니까. 이건 당위죠. 그죠? 당위입니다. 나는 이번에 꼭 시험 합격할 거야. 당위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세워야겠죠. 합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해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되면 되겠어요? 그죠? 안 되죠. 그러려면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요. 책은 다 똑같아요. 시중에 가면 다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나가 조금 앞서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든지 앞서가야죠. 뒤처지면 안 돼요. 앞서가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죠. 죽을 때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건 좀 뒤처져도 괜찮아요. 자, 팩트. 팩트는 자인이라고 합니다. 자인이라는 게 뭐예요? 자인. 이게 독일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이스트와 똑같아요. is. 이런 뜻입니다. is. 있다. 존재. 이런 뜻입니다. 독일 애들은 이런 말 써요. 이스트. 비슷하죠? 같은 나라니까. 지금 EU라고 그러죠. 유럽 애들은 같은 나라예요. 그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옛날에 같은 나라였죠. 신성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세계사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베르동 조약, 메르센 조약에서 나눠진 거예요. 같은 놈들의 놈들은 건 좀 이상하고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말이 비슷해요.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러시아만 말만 좀 달라요. 푸자가 들어가요. 러시아는 고르바초프. 춥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약 보면 푸자가 많이 들어갔죠? 그죠? 여러분들 아직 어머니가 안 된 분들이 많은데 약국 가면은 감기약 주세요. 그럼 무슨 코프가 많아요. 왜? 추운 나라 애들이 감기 많이 걸리니까. 자, 알아두시고 여기까지는 워밍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행정이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행정이론론은 공사행정이원론이다. 이게 뜬금없이 무슨 얘기입니까? 요걸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역시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기본 베이스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요소가 세 가지라는 겁니다. 세 가지. 뭐와 뭐가 다르냐? 첫 번째 정치라는 게 있다. 정치가 있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이 있다는 겁니다. 행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행정.
행정에는 사행정이다. 이 공행정을 말해요. 그 다음에 사행정, 일반 관리. 사행정이 사행정.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공행정과 사행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공행정과 사행정 어떻게 달라요? 공행정은 공법 관계예요. 요건 사법 관계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공무원이 말이죠. 이 공무원들이 쓰는 화장지를 사고 싶어요. 자, 화장지를 사가지고 화장지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샀습니다. 이거 공행정입니까? 사행정입니까? 요건 사행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무슨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공행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에서 쓰는 비누를 내가 사고 싶다. 사행정이에요, 공행정이에요? 사행정이죠. 개인적으로 산 거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요거를 같게 보느냐, 그 다음에 이걸 같게 보느냐 이런 뜻인데 잘 보세요. 요게 같으면은 요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렇게 계산해 주세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개념 정리예요. 개념 정리. 아시겠죠?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거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만약에 정치와 행정이 다르다 그럼 이게 풀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같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정치와 행정이 이원론이다 그러면 공행정과 사행정은 이원론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장에 가서 물어보진 않아요. 절대 안 물어봐요.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심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지금 20문제가 나오는데 물어볼 거 많죠? 영양가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은데 왜 비타민 D를 갑니까? A, B, C도 있는데. 그렇죠? 비타민 A, 비타민 B 많은 차, 비타민 C 좋은 거 많은데 왜 비타민 D, F를 물어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쓰세요. 정치, 공행정, 관리, 사행정 써놓고 헷갈리면은 한쪽을 연결했다가 이거 만약에 요거 같으면 이원론이죠. 그럼 행정과 공행정, 사행정은 이원론이구나.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수학 시간 된 것 같죠? 수학도 해야 됩니다. 수학도 해야 돼요. 그래서 행정학 만점 받으려면은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 말을 꽈낸 거를 요 사람이 여길 꽈냈구나. 요걸 파악하면 답인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자, 정말 알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정치, 행정, 이원론이다. 이렇게 했네요. 정치, 행정 다르다 그러면 뭡니까? 공행정과 사행정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끝날 일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고 시험장에 가면은 생각이 안 나죠? 그럼 어떡하라고 했어요? 서브노트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서브노트에다가 해놓으시면은 절대 안 까먹어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운 거니까 빨간색, 붉은색으로 탁 써놓으면 절대 안 까먹어요. 자기 전에 한번 봅니다. 웬 부등호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자기 전에 꼭 반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기술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합격을 해야 되니까 주무시기 전에 머리맡에다가 5과목을 다 서브노트를 5개를 피고 있어야 돼요. 깨어났을 때도 5개 먼저 훑어보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주 봐야지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니까. 이 책은 다른 사람들 다 많잖아요. 들고 다니는 거 똑같은데 당신보다 내가 다른 거는 이거다. 바로 서브노트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밥 먹을 때도 집에서 이제 애인 있나요? 없어요? 애인 없으면 그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이거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아주머니가 공사행정 이론 뭐냐 그러면 말하면 멋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집에 가서 자랑할 수가 있어요. 아빠 오늘 나 공사행정 이론론 공부했는데 뭐 해요? 남한테 말을 했을 때 내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백날 3,000개 외워봤자 소용없어요. 말을 해야죠. 네?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될 수가 있어요. 자, 정치, 행정, 이원론과 그걸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시험에 이제 출제되는 걸 나오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행정 개념의 변천 이렇게 나와 있죠. 별표 4개입니다. 이 부분 4개예요.
여기서부터 말이죠. 13페이지까지가 한 문제가 출제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3페이지. 자, 요게 지금 파트 1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행정관리설이 나왔어요. 야, 행정은 관리하는 것이다. 그죠? 관리. 여러분 관리라는 게 뭐예요? 아, 이번에 매장 내가 관리 좀 해볼까? 매장 관리하는 거. 아시죠? 잘 돌아가는 거를 내가 주시해보고 경영해보는 거. 이게 관리라는 겁니다. 행정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돌아가는 걸 내가 판단해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 행정 별거 아니다. 집에서 그냥 강아지 관리하듯이 무슨 뭐 소 관리하듯이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이 행정관리설입니다. 첫 번째 스타트는 행정관리설이에요. 동그라미 딱 치세요. 이거 순서. 자, 얘들은 고전학파 행정학이라고 그러고 그냥 기술적 기본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치행정이원론이다. 그건 주로 한번 그래서 헷갈리니까요. 고전적 의미에서는 말이죠. 정치하고 행정 다르다. 어떻게 정치가 행정에 끼어들 수가 있나 이렇게 본 거예요. 아시겠죠? 정치행정이원론이니까 공사행정 뭡니까? 이론론이 되겠죠. 그죠? 반대로 하면 되니까. 참 쉽죠? 밑에 나와 있네. 공사행정 이론론이다. 누가 강조했냐면 1887년 윌슨 대통령.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윌슨 대통령이 갑자기 대통령 되고 나서 이런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1776년도에 갑자기 독립선언했죠? 전쟁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령관 누구였죠? 워싱턴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싱턴이에요, 그게. 이렇게 투쟁적으로 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살다 보니까 모든 게 정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온 대통령들이 1887년도에 윌슨 대통령이 딱 대통령 되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나라가 이러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니야, 이제 정치하고 손 끊어. 정치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관리할 거야. 그래서 행정관리설이 나왔던 거예요. 그게 오래 갑니다. 상당히 오래 가요. 자, 윌슨 대통령이 행정의 연구. 이 사람은 윌슨 대통령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대통령이 아니에요. 학자, 준학자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학자가 많아요. 학문하다가 갑자기 내가 대통령 이런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윌슨이 그런 사람이에요. 트루만이라고 있었죠. 트루만도 마찬가지예요. 학자, 준학자란 말이에요. 책을 딱 쓰고 있는데 갑자기 누굽니까 대통령이 죽은 거예요. 누구 죽었죠? 루즈벨트. 예. 루즈벨트는 이 허리띠가 약한가 봐요. 루즈벨트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직무하다 죽었어요. 직무 수행하다. 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자그마치 16년 동안 재임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처럼. 엄청나죠. 근데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 그만둔 게 아니라 과로로 죽었어요. 안 죽었으면 40년 했을 텐데. 그래서 갑자기 학자 노릇하던 트루만 부통령이 대통령 됐던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6번 별표 곧 빨갛게 하나 치세요. 역관주의에 의한 부패와 비능률을 탈피하겠다. 자, 윌슨 대통령이 딱 대통령 되고 나니까 미국 말이죠. 완전히 정치 논리에 따라서 막 우지자지 하는 거예요. 국무원들이 막 갈팡질팡해요. 안 되겠다. 역관주의 없애자 했던 사람이 윌슨이었던 거예요. 똑똑했죠? 그래서 윌슨이 행정학 책에 1번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험에 출제 안 됩니다. 왜? 역관주의가 더 중요하니까. 역관주의는 뭐라고 했어요? 민주주의를 대변한다고 그랬죠? 대표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형평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탄력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 직업 공무원 제도를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항상 불안하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밑에 역관주의 나와 있죠? 별표 4개 치세요. 스포일 시스템이라고 씁니다. 스포일은 뭐 망가진 것 이런 뜻인데 원래 전리품이라는 뜻이죠. 거기서 비번 보면요.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다. To the victory belong the spoils죠. belong to라고 쓰질 않습니다. belong, 속한다. 이런 얘기죠. spoil, 누구한테 속하냐? to the victor, 승리자한테 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어도 해야 돼요. 행정학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을 보세요. 학자가 좀 나오죠.
굴룩이랍니다. 굴룩 쓰세요. 굴룩. 굴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굴룩입니다. 굴룩. 그 사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고로 2번. 이렇게 말이죠. 뭡니까? 행정관리소를 상당히 주장을 해왔는데 아니라고 주장한 학자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거 아니다. 뭐라고 등장하냐면 통치 기능서를 또 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니다. 행정은 통치 기능이다. 통치 행위였는데 이거를 실행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통치 행위는 국가 원수가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하는 공무원들이 하고 그러니까 실행하는 어떤 통치 행위다. 이렇게 본 것이 행정이다. 이렇게 본 학설이 또 등장합니다. 요거는 관리행정서, 행정관리설과 좀 다르죠. 관리는 사실적인 측면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 역시 기능적 행정학이고 정치행정 이론론이니까 공사행정 뭡니까? 이원론이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정치행정, 공행정, 사행정을 구별하는 거. 여기서 벌써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헤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개념을 완전히 뿌리박도록 제가 강조드리는 건데 서브노트를 꼭 좀 가지고 다니세요. 이런 거는 싹 서브노트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서브노트 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같이 해야죠. 요새는 말이죠. 밥 먹어가면서 서브노트 해가면서 강의 들어가면서 말도 해가면서 5가지를 해야 돼요. 또 음악도 들어가면서. 멀티플레이가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한 가지에선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 속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머리 좋은 토끼는 말이죠. 굴을 3개 판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는 한우물 파라 그랬죠. 머리 좋은 토끼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굴 하나, 자기만 알고 있는 굴 하나, 자기도 모르는 굴 하나, 3개를 파놔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죠. 자고 있는데 구렁이가 싹 들어와요. 그러면 도망갈 구멍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사실 행정직만 공부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여러 가지 시험 다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11번의 기회가 오는데 어떤 거 합격할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똑같아요. 경찰 됐다고 해가지고 행정 없어요? 똑같이 행정도 많죠. 많아요. 교도관 됐다고 해가지고 거기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무부 교정국 같은 데 가서 또 탁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외국 파견도 나가요. 똑똑하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기회가 온다니까요. 출입국 관리소만 있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회가 오면은 잡을 수가 있어요. 능력을 항상 준비해 두면은. 그래서 저도 책을 20권 쓴 이유가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불러줄까봐. 저쪽에서 불러주면 가려고 그러는데 안 부르네. 농담이고 하여튼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인접 학문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회 과목도 이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경제학을 또 공부하고 되는 경제학 책도 썼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책.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거기 경제학 그래프가 나오고 막 그래서 우리나라 나와 있는 책 다 갖다 놓고 한 300페이지짜리 썼어요.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경제학자처럼 썼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중요하니까.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1930년대 뉴딜 정책이라고 했죠. 미국이 대공황에 빠진다고 그랬죠. 그죠? 이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라고 했어요? 루즈벨트죠. 1945년도까지 루즈벨트예요. 그 루즈벨트가 오래 갔단 말이에요. 자, 얘들은 말이죠. 행정부가 정책 결정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티네시강을 막아서 댐을 막아서 노동자를 투입해서 달러를 월급 주어서 그 사람들이 옷도 사 입고 신발도 사 입고 춤도 추러 가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또 침체가 또 오죠. 그랬다가 한국 전쟁 때 재래식 무기를 또 싹 사용했죠. 그렇죠? 이런 또 미국은 좀 경기가 안 좋다 싶으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 전쟁이 아니라 뭡니까?
옛날에 이라크 전쟁도 있었잖아요. 다 이것도 있고 베트남 전쟁 이런 거 많습니다. 전쟁을 이렇게 왜? 군수 산업이 중요하니까. 참고로 작년에 세계에서 무기 수입 1위가 어느 국가인지 아세요? 한국이었죠. 참고만 해주시고 시험엔 안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요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는데 가우스, 사람 이름 말아요. 가우스, 게우스라는 사람도 있는데 가우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목입니다. 대목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대목하는 사람인데 대목은 설날이나 추석 때 하는 게 대목이에요. 디목이에요. 디목. 그 다음에 요걸 발음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애플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애플비입니다. 애플비. 애플비. 사과가 생각나죠? 애플비. 자, 가우스, 디목, 애플비. 역시 시험엔 출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목은 통치 행위설을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시험은 안 납니다. 알겠죠? 절대 안 나요. 근데 사람 이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죠? 알고는 있어야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행정관리설이 첫 번째 스타트했죠. 윌슨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디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통치행위다. 이렇게 주장했죠. 국가 원수가 하는 어떤 이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행정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부정한 또 학자들이 또 나와요. 누구냐면 행정행태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행정행태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자, 그 별표 3개입니다. 빨간 거로. 이 사람은요, 시험에 꼭 한 번 등장하지 않으면 이상한 시험이에요. 사이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이몬.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발음하기 상관없습니다. 사이몬이라고 그래요.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큰 문제는 없죠.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사이몬이라는 사람은요, 행정 행태설을 강조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냐면요, 그 8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가치 판단, 즉 정치 영역에 배제된 사실 판단 문제에 국한시켜야 된다. 이렇게 본 사람이에요. 다시 돌아왔죠. 가치 판단 필요 없고 오로지 사실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해야 된다. 사이먼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사이먼은 오로지 사실입니다. 사실 문제에만 집착해야 된다. 자, 사실에 근거한 과학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실에 근거한 어떤 학문을 과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행정학의 과학성 확립을 주장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가치 판단을 좀 뭡니까? 정치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판단 문제에 집착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행정 행태설인 거예요. 알겠죠? 행태. 자, 이걸 행태로 본 겁니다. 행태.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꾹꾹 인사했어요. 행태만 보면 인사했던 거 안다는 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왜 목만 인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 말도 않고서 이랬어요. 뭐예요? 안녕.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행태만 가지고 판단했다.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자는 것이 바로 행정 행태설인 거예요. 자, 순서 어떻게 하죠? 첫 번째가 행정관리설, 관리행정설. 두 번째 뭡니까? 통치행위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니다. 오로지 사실에 집착하자. 과학적인 것만 보자. 뭐예요? 행정 행태설이죠. 행태설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누가? 사이몬이. 여러분 지금 한 문제를 맞히는 겁니다. 이 흐름만 파악하면. 자, 그리고 나서 1960년대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행태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미국에 가장 잘 사는 뉴요크에 흑인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빈민가들이. 배고프니까요. 미국처럼 불평등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폭동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는 불평등 있어도 폭동 안 일어나요. 다리 밑에 들어가죠. 가만히 있죠. 거적대기 두고 그냥 자요. 얼어 죽죠. 미국은 안 그렇죠. 흑인들이 일어나죠. 우리에게 오바마를 달라 뭐 이러죠. 오바마 왔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흑인 최초의 대통령인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몇 대 대통령이죠? 44대. 시험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자, 여기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신행정 개념이 왜 등장했냐면 국가가 말이죠. 관리만 하고
행태만 봤더니 부가 말이죠.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거예요. 흑인과 백인이 다르죠. 화장실도 달리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 미국 가면 흑인 화장실 가야죠. 이 당시에. 갑자기 약간 얼굴이 하얀 흑인 왔네? 이러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오바마니까, 바뀌었죠. 대통령 2번 했잖아요. 그리고 오시잖아요. 성격이 한국성을 갖고 있어요. 자, 신행정학. 자, 이거 별표 4개입니다. 용어가 나오는데 적실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적실성 네모칸 딱 치세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행정을 하려면 말이죠. 행정을 하려면 지금처럼 외관만 보지 말고 통치행위다 이런 판단하지 말고 적실하게 봐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저렇게 말이죠. 차별받고 있는데 적합하고 실질적으로 봐야지 껍데기만 봐도 되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성예산과 비슷해요. 예산 짤 때 여자가 필요한 예산 따로 남자 이렇게 짜라는 거예요. 이게 성예산이에요. 그렇죠? 예산 짤 때 남자끼리 하죠. 국회의원 되게 남자끼리 모여서 국방비 남자들이 주로 먹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무슨 선언은 항만비 남자들이 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성예산을 짜라. 우리나라 반은 여자인데 그럼 여자한테 들어갈 예산을 돈부터 이건 여자 돈에다가 여자를 쓰라는 거예요. 돈에다가 이건 남자 쓸 돈 남녀 이렇게 이게 성예산인 거예요. 이거 비슷한 거예요. 예, 적실성은 뭐냐면 적합 플러스 뭘까요? 요 의미를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현실성도 없이 무슨 행정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성 있어야겠죠. 자, 신행정학에서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적실성이다. 왜 적실성이냐? 저 보라. 미국이 세계 최강이지만 다리 밑에 맨하탄 밑에 다리 밑에 거지들 봐라. 거지가 아니라 흑인이었죠. 흑인 봐라. 저렇게 못 살고 같은 아메리칸인데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영화 보셨잖아요. 그때 아프리카에서 억지로 말이죠. 이렇게 팔려와가지고 미국에서 정착했는데 역시 20세기 와서 저렇게 못 살지 않느냐. 저게 무슨 행정이냐. 이렇게 비판했던 것이 바로 신행정학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순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뭐였죠? 행정을 관리다. 행정을 관리하는 관리행정은 행정관리설이고 두 번째는 아니다. 통치행위다. 그 다음에 뭐예요? 행태다. 어떤 사실이다. 아니다. 신행정학 등장하면서 적합하고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행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시험 출제 되겠습니다. 이걸 강조했던 사람이 뭐냐면 거기 보면요. 프레드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레드릭슨. 이 사람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프레드릭슨은 신행정학입니다. 사이먼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태설을 강조했다. 행정 빼고 행태설 상관없습니다. 사이먼은 행태설. 그 다음에 프레드릭슨은 신행정학. 아시겠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연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문제의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여기 우렁이 이렇게 있어요. 우렁이 있고 여기 황새가 한 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황새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황새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우가 이렇게 있어요. 여우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우는 황새를 잡아먹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황새는 우렁이를 탁 찍어 먹으려고 그러죠. 2번 탁탁 했다간 어떻습니까? 여우가 황새도 잡아먹고 우렁이도 같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황새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얼른 탁 집어먹고 날아가야겠죠. 안 그러면 어때요? 요 여우가 황새를 잡아먹을 거니까. 아시겠죠?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처한 입장이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비상을 해야죠. 빨리 날아가서 내가 꿈에 그리던 곳으로 빨리 날아가야겠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신행정학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프레드릭슨입니다. 한글로 써놓으세요. 모르면은
드릭슨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프레드릭슨입니다. 프레드릭손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영국 발음은 O를 발음하니까요. 자, 요거는 말이죠. 1960년대 발전행동론으로 바뀌었습니다. 1960년대 발전행동론과 관련 있는 것은 뭘까요? 물어보면 뭡니까? 신행정학이다. 자, 우리나라 새마을운동도 왜 새마을운동이 시작했냐면 이것도 역시 농촌이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못 살았죠. 정말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도 잡아먹는다고 그러죠. 밥 먹다가 제일 약한 사람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잡아먹으려고.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강의 시간에 지금 감히 말씀드리는데 북한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생수 만들어서 파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오염이 안 됐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자폭탄 그만 만들고. 예. 자, 여기까지는 약간의 전근대적 행정학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의 행정학이 있는데 바로 뭡니까? 5번 거버넌스가 나오죠. 요거 별표 4개를 치세요. 자, 요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거버넌스는 뭐냐면 최근이라고 써 있죠. 행정은 정부의 단독 행위가 아닌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한다. 참여 동그라미 치세요. 참여하는 것이 행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3페이지 보세요. 어떤 식으로 거버넌스냐? 거기 보시면은 2번을 보세요. 2번. 공공문제 해결할 때 정부 플러스 시장 플러스 시민사회 또는 이익집단. 자, 정부 플러스 시장. 시장은 뭡니까? 마켓을 말합니다. 시장 그러니까 무슨 캡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장 이게 아니고 마켓을 말합니다. 마켓. 여기서 마켓은 인비주얼 핸드 뭡니까? 보이지 않는 손 이거죠. 이 시장에 맡기는 것도 좋다. 올해는 행정을 시장에 맡기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공급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대포를 만들어야죠. 한국화약 이런 데서 만드는데 대포 몇 개 나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저번에 연평도에서 10개 있었는데 5개 있었는데 4개가 안 나갔죠. 하나 나갔습니다. 역시 북한도 바퀴가 다 빵꾸 났었죠. 김정은이가 명령 내렸죠. 발사해라 그랬더니 발사 못했죠. 왜? 역시나 거기도 안 나갔어요. 거기도 기름만 칠했죠. 페인트만 칠하고. 이걸 이 북한에 있잖아요. 대포가 있는데 바퀴를 굴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퀴가 다 빵꾸 난 거예요. 먹는 것도 괜찮은데 인민군들이 그걸 못 날린 거예요. 그 비행기 떠라 그랬더니 옷은 입었죠. 입었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못 뜨는 거예요. 비행기가 몇 수백 대가 있는데 3대만 딱 떴죠. 오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왜?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없어서 전쟁 못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2번 중요합니다. 공공문제 해결할 때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체, 그 다음에 네트워크, 영어 또 나왔죠? 네트워크. 연결망 또는 거목망처럼 서로 연결해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살 길 나왔죠? 공무원 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무원 돼서 시장 개념도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하고 친하게 지내야겠죠.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와요. 그럼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름까지 부르고 누구 할머니 참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왜 할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할아버지가 오셔서도 손 탁 잡고 할아버지 돈을 막 집어줘야겠죠. 이거 술 잡수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다정하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교도관도 마찬가지예요. 사형수가 있어도 사형수 보고서 탁 좋은 말도 해주고 이래야지 멋있는 사형수가 뭡니까? 교도관 되는 거예요. 왜? 지금처럼 공공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네트워크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빨간 거 쭉 닦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6번 보면은 행정은 공공개념 플러스 사조직 모두 포함한다. 지금은 말이죠. 시민단체라든가 시민 그룹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조직도 포함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개방임용제가 되고 있다. 개방임용제 써놓으세요. 공무원도 개방임용제 하고 있죠. 그렇죠? 왜 개방임용제 합니까? 일반인들이 머리가 프리하니까. 왜냐면 공무원 조직에 들어가면은 머리가 굳을 수밖에 없어요. 경직되어 있어요. 왜? 똑같죠. 아침에 9시에 딱 출근하면은 일을 안 씁니다. 한 30분 가만히 앉아 있죠. 왜? 전날
파티를 했기 때문에 멍한 거예요. 국장도 가만히 멍하니 있죠. 왜? 어제 술이 덜 깼으니까. 같이. 그리고 이제 10시쯤에 뭐 슬슬 일해야죠. 그 다음에 갑자기 11시 반에 가만히 또 있네요. 점심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12시 딱, 11시 59분, 59초에 일제히 딱 일어나죠. 식당으로 뛰어가죠. 1시까지 딱 되면 뭐 또 집합해요. 그리고 나서 또 역시 30분 가만히 있죠. 소화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4시 반에 또 갑자기 조용히 해요. 49분에 또 뛰어나가죠. 똑같 이런 행동을 계속하니까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한 30년 해봐요. 풀이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뭐 일반인들은 풀이한 생각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자연스럽게 하다가 갑자기 당신 의원하세요. 그럼 막 발언도 막 하죠. 막 비판도 그래요. 일반 공무원들은 비판 절대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5급 공무원인데 7급 공무원이 바꿔주세요.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못 하죠. 근데 갑자기 앞집 아저씨는 막 한단 말이에요. 여기 뭐 해주세요. 막 이러 갑자기 자기가 시장처럼. 시장 나와! 막 이러죠. 이런 식으로 자유스럽게 했기 때문에, 개방 임용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거버먼트와 거버넌스가 어떻게 차이 나는가? 거기 나와 있죠? 거버먼트, 거버넌스. 차이점 있죠? 이걸 하나 묶으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묶으시면은, 거버먼트는 공공문제 해결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다. 정부 주도? 이렇게 써놓은 정부 주도. 원래 거번이라는 것은 다스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다스리다는데 거기에다가 MENT를 붙여가지고 명사에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부라는 것은 사람을 다스린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행정국가 시대 행정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번 보시면은 역시 룰의 개념이다. 룰, 통치하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개념이었다가 지금은 거버넌스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거버넌스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네트워크에 의한 활동이다. 줄구세요. 연계망이라고 그러죠. 결국에는 뭡니까? 나라를 운영하려면 모두가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야지 한 주체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결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공공문제 해결 위해서는 4번 보세요. 신뢰, 협력의 연결망을 가지고 공공문제를 노력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 내용을 안다고 해가지고 시험 문제 푸느냐 못 푼다고 그랬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론 강의는 이 정도 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요 책 있죠. 문제집. 요걸 또 1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나갈 테니까 그리고 또 행정학에 대해서 뭐 복습한다든지 예습한다든지 이게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 시간에 영어를 하세요. 영어 점수를 10점 올린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지 나중에 보세요. 영어 때문에 안 돼요. 이게. 거기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행정학이나 뭐 다른 과목은 다 나와요. 노력한 만큼 나오는데 이 영어가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직 영어 선생이라 말씀드리는데 영어는 말이 필요 없어요. 계속 읊어대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눈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 학문이에요. 그러나 행정학 같은 경우는 눈으로 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학원에 와서 요 시간만 번쩍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와요.